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터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난개발은 물론 사업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5.18 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단체들은 일부 부지를 민간에 팔아 교도소를 원형 복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 이성각 기자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터 대부분의 땅을 민간에 매각하고 개발 이익으로 일부 건물만 복원하는 방식의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 때문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의 현장으로 조성하려던 취지 자체가 희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5.18의 현장인 옛 교도소가 난개발의 한가운데 놓이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개발 이익을 통한 사적지 복원은 반쪽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1 등 40여 개 지역 시민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무늬만 민주인권 기념파크일 뿐 실상은 대규모 아파트 난개발 지역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업을 온천 무효를 하고 역사성 상징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을 가지고 정부기관과 적극적으로 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역시 성명을 내고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역사의 땅이라며 민주인권 기념파크의 취지는 뒷전인 채 수익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의 땅을 팔고 그 개발 이익으로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방식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광주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시가 일명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상은 인터넷 게시물 14건으로 주로 특정 사이트에 등록된 5.18 왜곡 게시물들이며 유튜브 동영상도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폭동이라며 비하하거나 북한과의 연관성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입주업체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었고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 3명과 해외 유입 확진자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4명이 순천에서 추가 확진됐고 화순, 한평, 광양 등에서 5명이 확진되는 등 밤사이 확진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구조 조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자칫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힐 경우에 신입생 모집 등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는 지역 대학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조선대와 순천대가 역량 강화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총장 해임 등의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이후 조선대는 17개 단과 대학을 13개로 줄이고 정원도 124명을 줄이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성화 추구하고도 좀 맞물리고 또 유사학과를 좀 통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경쟁력이 저희 자체 내에서 평가했을 때 미흡하다고 하는 과들을 저희가 이제 좀 통합하고. 3년 주기로 다시 돌아온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학령 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높아진 지역 대학들은 27일 마감인 평가서류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 역량 평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평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기본 역량 진단 이후 대학 정원 조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평가 결과에 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개 대학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과 일반 재정 미지원 대학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구례구는 인구가 2만 5천 명으로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은 곳인데요. 구례군이 인구 증가책의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내걸고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던 지리산 아래 시골 마을의 주택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예비 귀농인인 박은찬 씨 부부는 이곳에서 신혼생활과 함께 농사를 지을 예정인데 월 임대료 10만 원이라는 조건에 큰 만족감을 보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막막했는데 저렴한 월세를 내고 이렇게 정착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내년 정도에 농업 관련 창업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귀농인 등을 유치하기 위해 구례군이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13채에 이어 올해도 11채가 제공됩니다. 전통시장에 마련된 10제곱미터 크기의 컨테이너형 점포의 한 달 사용료는 4,000원. 이 역시 청업 등을 활성화해 청년층의 발걸음을 유도하기 위한 구례군의 인구 유입 정책입니다. 저희 산수유 고장이고 그리고 쑥부쟁이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면은 감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는 먹거리를 계속 개발하고 주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고령화된 마을에 젊은이들이 찾아오자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이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보기 흉했던 그 집들을 좀 정비를 하니까 깨끗해서 좋고. 구례군은 이번 지원 사업들의 결과를 분석한 뒤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아무래도 시장은 다양한 볼거리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또 각자 갖고 있는 그 개성들을 잘 표현한다면 주택 월세는 10만 원, 상점 월세는 4천 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운 구례군의 인구 유입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늘 국회에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양 도시는 아시안게임 공동 개최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동반 성장하고 아울러 동서화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국내에서는 부산과 인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종일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도 다시 낮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후까지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30mm고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오늘은 슈퍼 블러드문이 뜨는 날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이 함께 일어나는 건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늘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달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밤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광주 전남 지역은 관측이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도 국내 여러 과학관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관측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기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광주가 25도, 담양 26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순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23도, 강진과 진도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온 뒤 주말에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 북구 풍양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 측 관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풍양지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 홍보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건설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주시 북구 풍양동 1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2,995가구를 짓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A씨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광주시 오치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집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100원 택시 전용 카드와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카드 도입으로 100원 택시 결제 후 2, 3일 이내에 택시 탑승 비용이 자동 정산되고 매월 지원비도 자동 충전됩니다. 광양 지역 100원 택시 이용은 버스 승강장이 없는 마을이나 읍면동 소재지와 버스 승강장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공공개발되는 광주 무등산 신앙파크 호텔을 생태학습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민 전남대 교수는 신앙파크 호텔 공유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호텔 건물을 재활용해 공원과 전시관이 포함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신앙파크 호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무등산의 생태 자원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